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단 이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의원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이른바 97 그룹들이 회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주목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강훈식 경선 후보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강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다. 네. 아, 진짜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8명의 후보가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수도권 후보이고요. 비수도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균형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당이 언젠가부터 무슨 정치권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청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특히 청년이 많이 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많으시죠. 그래서 당도 그런 메시지도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아. 노장청의 조화가 중요합니다만 어르신들 어떻게 잘 모실 건지 또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비수도권은 또 특히나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첫 행보를 TK로 잡으셨더라고요.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쭉 돌고 오셨다면서요? 첫 행보는 아니고요. 지방 일정 두 번째 편인데, 두 번째 행보입니까? 네, 그래서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다 같이 돌고 왔고요. 그리고 가보면 특히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이노마 계란으로 다 바위치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당의 많은 위원장들 지지자들의 노력 또 거기에 가서 한 분 한 분씩 시간 나는 만큼 만나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한다고 하는 저에 대해서요?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또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왜 좀 더 우리 더 이렇게 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우리 민주당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70석으로 일 좀 해라 이런 큰 이야기에서부터 또 우리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영남에서 고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좀 더 당이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할 민주당을 짊어지고 갈 일꾼으로 왜 강훈식인가? 이걸 들어야 돼요. 왜 강훈식입니까? 지금 당대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뭔가요? 번째는 미래와 혁신을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170석의 야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정무 감각, 전략적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우리 당내에서 싸움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당내 싸움을 계속 해놓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움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소위 말하는 개파에서 자유롭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감히 이 세 가지가 제가 제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내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세 개의 교집합은 세 개도 다 갖고 강훈식뿐입니까? 있는 건,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훈식이다.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네, 여전히 어대명 이른바 그렇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구도가 좀 선명해요. 조사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조사는 7월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KSOI가 전국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재명 의원이 42.7, 박용진 14, 박주민 4.7, 서른 4.2, 김민석 3.6, 강훈식 1.7.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먼데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 의원만큼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걸 타개하시겠어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보다 딱 3주 만에 10배의 시청률이 올랐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본선에 컷오프에 통과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출마 선언 중앙무대에서 제 이야기로 뭔가를 던진 지는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지금 나온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뭐 안 나와야지 오히려 맞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컷오프에 통과하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제가 말하는 저 친구가 말하는 게 정말 혁신과 미래구나.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는 확산이 된다면 이것 봐라 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당대표 후보 강훈 씨 뭐 이렇게 네. 거꾸로 해도 강훈 씨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강투도 훈투도식 이렇게 하면서 제 지지율을 올려보겠습니다. 재밌네요. 강투더 훈투더식 하면서 마치 그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널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듯이 네, 강훈식의 힘을 보여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TV 토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TV 토론 있습니다. 첫 TV 토론 후에 그 97 주자들이 만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예. 제가 오늘 또 뭐 오전에도 또 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닌데 아무튼 방송이 끝나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가요? 예, 예, 회동이?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TV 토론 후에 만나서 네, 그 만나는 단일화를 거는 논의한다. 만날 수 있는데 뭐 공개 여부라든지 뭐 단일화 뭐 이게 의제뭐 이런 이야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끝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의견을 여쭙죠. 네. 지금 선제적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좀 뭉쳐서 대응해보자. 특히 컷오프 전에 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반 이재명 뭐 단일화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원체 나머지 후보들이 좀 약하니까 흥행이라든지 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원칙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 공감합니다. 동의하세요? 다만 예.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있을 컷오프가 1차 단일화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단일화고 그 단일화가 끝나면 그럼 어떡할 거냐 올라간 두 명이 만약에 강훈식 의원이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제적 컷오프 전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컷오프 후에 두 명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컷오프 자체가 단일화인데요. 그리고 또 단일화 논의를 두 번에 이어서 할 필요는 없는 문제죠. 지난 주말에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발언이 화제였어요. 이재명 의원이 그 인천 계양을 공천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일종의 압력을 가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를 했는데 후회한다. 이런 발언. 이른바 셀프 공천 폭로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의 개항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 선언 당시에 비판한 지점이 있어서 그걸로 뭐 저는 아쉬움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 오히려 박지원 전 위원장께서 당의 대표급으로 있으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는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좀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했고 또 이제 또 박지원 위원장이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결과로 전당대회에 나올 만큼 우리들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자문인데 이렇게 뭔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개할 때는 조금 더 근거 있는 명분으로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지만 문제 지적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이걸 또 폭로하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동의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서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로 출마하신 서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위원장 폭로 관련해서 진위 파악해야 된다. 이른바 당내 진상조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만약 이재명 의원이 정말 전화 걸어서 압력을 가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전당대회를 놓고 서 있는 국면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의 전선이 명확하고 그 전선에 우리가 대한정당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내에 있어서 있었던 과거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을 열어갈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입되면 과몰입되면 앞에 있는 전선 즉 윤석열 정부와의 전선이 뒤엉키게 되고 우리 안에 혁신의 미래의 시간을 못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차기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진상조사는 반대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특히 전당대회 전쯤에서 법카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걸로 지금 보여요.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사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겨버리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 제기는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일 먼저 후보자 중에 당대표 후보자가 사법 리스크 거론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당대표의 언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예. 한 가지는 그럼 우리는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까지 다 밀고 전국에 가서 호소했단 말입니까? 자가당착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동안 그러면 열심히 안 했다는 거든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웠다는 거가 될 텐데 적어도 당대표 후보자의 언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일반 의원들이나 논평이나 언론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직전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공정한 법 집행과 그리고 탄압 사이에서 우린 명확하게 눈 뜨고 부릅 뜨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밀었던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일단 사법 리스크 없는 것으로 사법적인 문제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부터 불거지는 어떤 수사라든지 문제 제기 기소 이런 건 다 그러면 탄압이고 모함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갈라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다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재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국면에서 뭐 나왔던 분 그러면 우리가 그때 후보로 밀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 후보로 밀어놨던 후보를 지금에 와서 다시 사법 리스크를 우리 당 안에서 쟁점으로 대표 후보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일반 의원님들이야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국민 생각합니다. 보기에 좀 우스운 상황이다 이 그럼요, 말씀이신 웃기죠. 거예요? 그러면 니네 당은 그런 네, 후보를 냈었느냐 이런 네. 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공정한 법 집행과 탄압 사이에서의 우리가 명확한 눈을 갖고 막을 건 막고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막아야 될 것이고 네.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면 수사라고 생각하면 협조해야 될 것이고 이 사이에 저희들이 명확한 보는 관점들이 자기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훈식이 대표가 돼야 된다. 네, 계속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이번에는 당대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서 공약으로 7명의 대선 주자를 내가 양성하겠다. 내가 대표가 되면 양성하겠다. 그 누구 보이세요? 7명? 7명이 이런 뜻입니다. 딱 정확하게 5년 전에 저희가 예. 4년 전 5년 전에 예. 경남의 김경수, 충청의 안희정, 네. 서울의 박원순, 예. 그다음에 대구의 김부겸, 뭐 전국 팔도에 어디를 가도 혹시 김부겸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나라가 생각될까?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맞아요. 대입하면서 있었어요. 설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비전만을 가진 네. 그리고 그 하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과 처지가 과연 지금의 시기에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많은 비전들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4개, 5개의 비전, 네. 6개, 7개의 비전을 전국 방방곳곳에 4년 전, 5년 전처럼 키워놔야 우리가 5년 후에 정권을 다시 가져올 때 또 그 뒤에라도 저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번 전당대회는 킹이 나올 때가 아니라 네. 킹메이커가 나와서 후보들을 막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인식입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8.15 특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얘기하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 이름도 막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특사가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김경수 전 지사도 그 주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예. 그냥 이명박 대통령만 빼주기 그래서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즌2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명 복권이 아니라 예.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면 돼서 정말 사면 복권이 되면 그럼 7명 그 생각하시는 주자 중에 한 명도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강훈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